지금 한국 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양당제 아니라 다당제로 가야 되는 문제다는 거죠. 그 다당제로 가면 네. 내가 속할 수 있는 당들이 나오는 건가요? 워낙 정체성들이 복잡하게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네. 그게 뭐 당이 여러 개가 있다고 다당제는 아니잖아요. 네. 실제로 그게 의미 있게 하려면은 뭐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이 돼야 될 거예요. 대통령 선거제를 유지할 거면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뭐 그 지금 현재 우리나라 모순돼 있는 게 대통령 선거는 양강에 붙어서 한 명을 뽑는 선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결과에 의한 연대가 아니라 결과를 위한 연대를 하게 돼 있잖아요. 바나나랑 연합을 하게 돼 있고 항상. 그런데 또 이 그 총선은 정당에다 투표하는 비례대표를 도입해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고 만일 안철수나 이런 사람들이 지역구 후보를 안 내고 지난번에 국민참여당이 그 얘기했듯이 비례대표만 내도 15% 20% 얻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럼 10명 15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당제로 가는 길을 열어놨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제가 요즘 최근에 보고 있는 건 뭐냐면 한국 젊은이들이 그 확실히 드러난 거는 정치 혐오는 아니다. 그러니까 정치 불신 때문에 안철수 선생이 나왔다. 여기 동의하지 않아요. 왜 동의하지 않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수정당이라고 하는 한나라당, 그다음에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민노당, 뭐 진보신당, 뭐 이런 정당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자유정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이 있는데 한나라당과 민주당만 합해도 35%, 25%만 합해도 60%입니다. 그리고 남은 기타 정당까지 해서 정당에 대한 지지가 70%를 항상 상회해요. 그래서 무당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20%대로 줄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성정당을 지지해본 역사가 없어요. 그 전에 90년대 보면 이게 60%가 안 돼갖고 많을 땐 40%대, 적을 땐 30%. 그래서 그때 정당 위기론이라고 제3세력을 원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정당을 지지하는 단계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그렇지만 또 그런 한편으로는 기성정당들이 자기들의 욕구를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불만들도 굉장히 팽창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둘 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건 더 이상은 못 버틸 거예요. 그건 세계 역사를 보면 다 그래요. 근데 그게 둘 중에 한 가지라는 게 뭐냐면 혁명적 방법이거나 혁신하는 방법이거나 합니다. 근데 혁명이라는 건 지금 안철수 바람에서 우리가 좀 그걸 볼 수 있는데 비주류들, 불만인 사람들은 불만이 있죠. 그 사람이 강하게 변화를 하자고 얘기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면 혁명입니다. 폭력적이지 않다 않더라도. 예. 그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권력이 이동하는 거죠. 혁신은 뭐냐면 지금 주류가 변하자 그러면 혁신이에요. 이게 혁명보다 어렵죠.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변해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면 노키아가 혁신하지 못하면 스마트폰 시장에서 무너지듯이 앞서가는, 그러니까 이건희 같은 CEO들은 계속 앞서가는 삼성전자가 앞서가는 사람들이 계속 변해야 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안 변해도 대충 가고 있는데 왜 변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정치권의 전조적인 숙제는 전 두 가지가 다 쉽지는 않지만 정치권 중에 정치가 다양한 흐름을 담아낼 수 있게끔 이슈가 되든 정치 행태가 되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보면 정치 위기라는 건 네 가지의 위기라고 보는데 정치인의 위기고 정당의 위기고 민주주의 같은 제도의 위기고 정치 철학의 위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치 철학의 위기와 관련해서 보수냐 진보냐 중도라는 것도 낡은 틀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네 가지가 지금 다 위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찰력 있게 정치권 안에 사람들이 새롭게 만들어내거나 그게 아니면 정치권 바깥에서 혁명적 방법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무너지거나 이럴 거예요. 전 두 가지 다 그 가능성이 있는데 전 전자를 기대합니다. 약간 통찰력이 좀 있었는데 그런 통찰력 있는 그 주장이나 이런 건 못 봤어요. 그렇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이 변화의 방향이 뭔지는 제가 못 잡았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다 기대를 하냐면 정치라는 게 다 뭐 사람들이 보면 뛰어들어가서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소피스트들이 정치적으로 세력화되지 못하는 거와 똑같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못 되는 건 다 원심력이 작동하는 거예요. 다 이해관계 다
기존 세력이 아유 촌스럽고 뭐 변화가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데까지는 공통적이지만 하나로 묶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정치권 바깥으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근데 같은 바람이라도 노무현의 바람이라는 건 정치권 안에서 정치 개혁을 위한 바람이잖아요. 그렇듯이 정치권 안에 사람들은 의기투합하면 뭔가 방향성을 가지면서 전략을 갖고 세력을 갖고 프로그램을 갖고 움직이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정치권 안에서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는 게 있어야 되겠는데 그 흐름이 뭐 있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건 이제 결국 제도. 그래서 저는 계속 지적하는 게 개헌이든지 선거구제든지 이런 흐름을 담아낼 수 있는 그 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정치 제도거든, 정치 개혁인데 지금 10년째 노무현 대통령이 조금 제기한 이래로 전면 중단돼 있어요. 중단돼 있기 때문에 이게 모순관계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이런 변화와 이 세상을 담아내지도 못하고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냥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바깥의 이 에너지와 이 안에 그릇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비닐 봉지에 뭐 무거운 물건을 갖다 찢어져 버리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스스로 이렇게 좀 뭐 이렇게 그 개혁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저는 그냥 찢어져 버리면 대혼란에 빠질 텐데 새로운 정치 질서가 탄생하겠죠. 저는 뭐 그것도 기대해봐요. 안 되면 뭐 그렇게 해도 되는 건데 저는 어느 방법이 더 좋은지 어떻게 올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왜 정치권 안에 에너지가 확실히 있으면 제가 기대를 해보겠는데 정치권 안에 에너지가 이렇게 확실히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제가 아쉬움을 토로하는 게 뭐냐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논쟁할 게 많은데 그게 나가 보면 정치인이 썼던 학자가 썼던 아주 현실적인 그 논쟁적인 우리들만의 그 책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막 쏟아져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안철수 현상 같은 경우도 그냥 유리하냐 불리하냐 뭐 저거 대선 후보로 내보내야 된다 아니면 저건 좌파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 현상이 뭐를 의미하는 거냐라는 걸 쭉 분석하는 책들이 논쟁이 많이 붙어야 되는데 그 점이 우리나라 지식적 풍토에서 좀 아직까지 잘 안 되는데 좀 그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 책을 하나 쓰시죠.